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모닝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7월 말 8월 초 이번 주 일정 이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좀 보시죠.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하면서 이날 이제 HBM 관련주로 또 큰 폭의 상승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날 이날은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이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이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됐죠. 예상보다 이제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이 상승을 보여줬고, 27일 날 이제 급락한 2차전지, 코스닥 2차전지, 특히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들 종목이 이제 28일에는 반등을 보여줬죠.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종목도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장 후반 오르면서 반도체, 그러니까 HBM 이른바 이제 AI 반도체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냐, 서로 좀 힘겨루기 하면서 상승, 반등을 좀 보여준 하루였죠. 자, 오늘 볼까요? 오늘 7월 31일입니다. WCP 기업 설명회가 있고, 이 파생 상품 개장 시간이 8시 45분으로 변경이 된다고 그래요. 아울러서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AI 관련주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8월 달에 8월 중에 이제 2028 대입 개편안 발표 예정, MSCI 이 반기 리뷰, 이 부분은 이제 주가에 여기 이제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에 다 기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8월 말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테슬라 AI 데이도 이제 8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8월 1일은 매달 1일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수출입 도량,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 7월 도매 판매 데이터가 있고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 7월 ISM 제조업 지수, 이건 현지 시간이니까 이날 밤 한 10시 전후로 알 수 있겠죠. AMD, 머크, 화이자, 캐터필라, 스타벅스, 우버 현지 시간으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니오, 샤오핑, 리오트 등 7월 인도량 보고가 있죠. 또 이날 테슬라 인도량도 발표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2일 수요일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현지 기업으로는 CVS 헬스, 쇼피파이, 페이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존 AWS 서미트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가 되고, 또 그 다음 날은 남미 쪽에서 또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7월 월간 매출 보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 8월 3일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권리락입니다. 그러니까 공시 보게 되면 이제 8월 4일 날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나와 있죠. 신주 배정 기준일 그 전날에 이제 권리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애플 실적 발표 현지 시간으로요.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4일 새벽이 되겠죠. 5시 이후에, 새벽 5시 이후에.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애플 GPT, AI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 K카 실적 발표가 있고, 미국 기업으로는 현지 시간으로 아마존, 암젠, 코노코필립스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4일 금요일이죠. 금호석유 실적 발표가 있고, KG케미칼이 주식 분할로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이런 일정이 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미국 증시 볼까요? 지난 토요일 날 3대 지수가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가 1.9% 급등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됐죠.
다우지수가 0.5%, 핀비즈닷컴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1.9%, S&P 500 지수 0.99, 1% 가까이 올랐죠. 러셀 2000 1.36% 올랐고요. 그럼 왜 올랐냐? 뭐 하루 전에 이제 뭐 일본은행의 YCC 조정 가능성 때문에 좀 조정을 좀 보였다가 하락을 보였다가 이날은 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개인 소비 지출, 6월 개인 소비 지출이 2021년 9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게 이제 투자 심리를 상당히 안정시켰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4.6까지 갔다가 4.1로 뚝 떨어졌죠.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가 플러스 1.6포인트, 오른 346.85포인트로 끝났고요. 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 금요일 날 1277원으로 끝났는데 뉴욕 차액 결제 선물한 NDF에서는 1272원 81원 1272.81원으로 끝났죠. 자, 요거보다는 좀 낮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제금리가 하루 전에 4% 넘었다가 다시 4% 밑으로 밀려났습니다. 3.96%. 달러 인덱스 101.45, 반도체 ETF 지수는 2.88% 오른 533.09달러. VIX는 하루 전에 급등했다가 다시 밀려났죠. 13.33을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게 VIX입니다. 13.33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급등했다가 하루 전에 빠졌고요. 자, 1.9% 오른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하루 전에 크게 밀렸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 일단 요 시점에서는 최근 뭐 이게 지금 한 2주 가까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도 말이죠. S&P 500 지수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일단 크게 음보고 말했습니다만 추세를 깨트리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 구간에 좀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추세는 견조하죠. 여기 추세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추세 그려보게 되면 이러면 이 추세를 이제 자주 깨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깨트리면 안 되죠. 지지되는가 깨트린가 그런 부분도 이제 틈틈이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 이제 업종별로 보게 되면 메가캡 위주로 올랐죠. 애플이 1.35%, 마이크로소프트 2.31, 엔비디아 1.85, 구글 2.42. 구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으로 최근에 계속 상승이죠. 결국은 메가캡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견조하죠. 메타 호실적 발표하면서 4.42%, 아마존 3%, 테슬라 다시 올랐습니다. 4.2%. 지난주에는 이 캘리포니아 법무당국의 오토파일럿 조사 영향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제 금일장에서는 또 다시 올랐습니다. 포드나 GM 하락했죠. 물론 이제 다른 쪽도 오른 것도 있지만은 큰 그림상 메가캡과 그다음에 반도체, 퀄컴, 인텔이 호실적 발표하면서 6.6%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업체 AMAT나 램리서치나 KLA 등도 동반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주도 SK 하이닉스 주가가 뭐 대체로 좀 양호하게 끝났죠. 이틀째 오르면서 12만 8천원대로 치고 올라왔으니까 뭐 이런 이제 흐름을 이제 보였고,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점, 또 반도체주가 좀 선방했다는 점.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또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변동성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런 외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을 발표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 좀 감안해야 돼요. 이건 중국 시간입니다. 중국 시간. 이 저소득 근로자 임금 인상, 뭐 가계 지출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일단 중국 현지 시간으로 여기에 발표한다는 거. 그러면 중국이 어떤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놓는다? 그럼 시장에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봐야겠죠. 중국 지난주에 중국 증시 좀 반등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죠. 중국 상해 지수가 2.94% 급등했었죠. 홍콩 항생 지수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은 이제 소비 산업 부양 정책과 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화권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 부양 조치를 오늘 발표한다는 거. 이게 이제 중국 관련주들, 특히 이제 중국 관련주로 좀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 뭘까요?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뭐 석유화학이랄지 이런 쪽이 이제 어떤 변화가 좀 있나 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자,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자동차 연비를 갤런당 평균 58마일로 높이도록 지시하는 연료 경제 이런 이제 제안을 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자, 미국 지금 어마어마한 불더위죠. 어제 뉴스 보니까 뭐 텍사스 경제 손실이 얼마이고 50도가 넘는 온도 앞에서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제를 좀 위축시키고 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차전지 이 반도체의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됐고 이 극단적인 어떤 지나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이 너무 컸죠.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중장기로 올 초나 뭐 지난해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급등락, 특히 이제 급락이 나오더라도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을 뿐이지 올 초나 작년에 공략하신 분들은 수익률 양호한 거죠. 그러나 지난주 변동성 때 자칫 고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또 손실이 상당 부분 크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펀더멘탈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데서도 함부로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심리, 수급, 특히 이제 프로그램상 수급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 간에 심리적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오르면 반등해서 오르게 되면 추격 매수를 하게 돼 있고 떨어지게 되면 조급한 마음에 또 추격 매도에 막 가담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 당연히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로 공매도를 쳤던 기관들이 다시 또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쓸게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이런 시점에서는 위험관리, 보유종목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도 오늘 이제 주말에 이제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 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나 이오테크닉스 주가 흐름에 이른바 AI 관련, HBM 관련주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선다면 8월에 좀 일정 이벤트나 9월에 일정 이벤트가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좀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일단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네, 그 부분에 따라서 중국 증시 그에 따라 이제 국내 주식의 어떤 영향도 조금은 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수급은 거래소는 외국인과 개인 순매수였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개인은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본다면 이 신용도를 잠깐 볼까요? 네, 코스닥 먼저 보시죠. 코스닥 지금 신용융자 잔고율은 2.43이네요. 7월 24일 날 기준으로, 1월 27일 날 기준으로 아주 크게 늘어난 건 아니네요. 최근에 좀 감소했죠. 자, 시총 순서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삼성 SDI를 앞질렀었죠. 네, 지금 이제 도로 좀 밀려나면서 네, 시총이 50조가 갔던 게 39조로 야, 11조가 이게 하루 만에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죠. 에코프로 29조로 밀려났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 이쪽 변동성이 커요. 물론 이제 반도체는 네,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간의 시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와 사위권 종목과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 코스닥 에코프로 관련주만큼 변동성이 나오진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도주와 업종 쏠림 네, 너무 지나쳤고, 이번 주도 금요일날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지만 반등을 뛰어넘어서 추가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은 공매도 세력에게서 또 얻어맞을 수 있지 않냐, 여러 가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는 네, 시장과 심리, 특히 어떤 네,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도 여전히 좀 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장마감 공시 및 시간의 단위가 한번 동향 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단위가 보게 되면 먼저 코스닥이 나옵니다. 개별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진되어 있죠. 개별 종목군들이. 자, IT 소프트웨어 이쪽 한번 가볼까요? 거기 뭐 개별 종목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 뭐 특별하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이 보이진 않죠. 자, 거래소 보겠습니다. 거래소도 역시 개별 종목인데 효성중공업, 동국제강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좀 있었고요. 자, 대형주는 자, 호텔신라, 뭐 중국 증시 오르니까 이제 이쪽도 올라가는 겁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런 게 좀 움직였다. 한미약품, 강보합정도 보인 종목분들 좀 있다. 자, 특징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특징주로 말씀드렸었죠. 자, 삼성전자 하락세 7만원 턱걸이,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보였고요. 쭉 보면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5%대 상승. 근데 장 막판에는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8%, 에코프로가 12% 반등 보였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4.94, 포스코 홀딩스가 4.1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줬죠. LG전자는 이제 실적 발표한 후에 약세를 좀 보였고요. 자,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순매수, 기관은 ETF 외에 이제 카카오와 KB금융, 유한양행 순매수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이제 반등을 보여준 포스코홀딩스나 LG와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위주로 순매도, 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순매수 보였죠.
반면 기관은 심택과 원이 가입했을 리노공업을 순매수했습니다. 순매도는 자 저런 종목들 특히 이제 기관 순매도 종목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가 상당 부분 차이가 나고 있죠. 이오테크니스도 기관이 3% 넘게 올랐지만 순매도를 좀 보인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수급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가장 큰 건 그거예요. 지금요. 가장 큰 건 주도주를 보유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내동매매가 상당히 좀 성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정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말일 그리고 8월 여러분들 건강한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